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당시 스탠퍼드 대학교 3학년생이었던 타일러 슐츠는 할아버지 집에 방문했다가 할아버지가 웬 젊은 여성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발견해요. 그 사람이 엘리자베스 홈즈였는데요. 근데 당시에도 타일러 슐츠를 앞에 두고 피 한 방울만으로도 수백 가지의 질병을 진단해서 주사바늘의 공포로부터 사람들을 구하겠다. 이런 비전을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타일러 슐츠가 굉장히 감명을 받습니다. 이후에 기계공학에서 생물학으로 전공까지 바꾸는 그런 결정을 하고 테라노스에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타일러 슐츠가 맡은 일은요, 에디슨 기기의 정확성을 검사하는 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정혜진입니다. 오늘은 엘리자베스 홈즈를 재판에 서게 한 테라노스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디슨 기기는 260여 가지의 질병을 검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2가지밖에 하지 못했고 정확성조차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슐츠가 어느 날은 실험실의 실험 방법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게 돼요. 피 검사의 결과값이 일정한지를 측정하는 그런 혈액 검사 변동 개수 이런 거를 측정할 때 10%가 넘는 숫자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0%가 되지 않더라도 어떤 값들은 임의로 통계 이상치다 이렇게 하면서 삭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계수라는 게 높을수록 결과값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값을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이제 버리는 수치들을 정한 거죠. 과학자가 아닌 저희들이 봐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타일러 슐츠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임상실험실 평가에도 에디슨이 아닌 다른 회사 기계로 진행한 혈액검사 수치를 제공하는 걸 봐요. 그래서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데 오히려 이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되게 이상한 취급받는 일에 처하죠. 그래서 고민이 됐던 슐츠는 이걸 한번 익명으로 문의를 해봅니다. 보건국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했더니 실험실 검사 사기 행각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내부 건의를 했지만 통하지 않았고 결국에 할아버지에게 갑니다. 할아버지가 누구였냐면요. 조지 슐츠 전 국무부 장관이었어요. 동시에 테라노스의 주요 이사진을 맡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할아버지 이거 좀 뭔가 이상합니다 하면서 이런 과정을 소상히 알려요. 근데 당시 할아버지가 슐츠보다는 홈즈의 말을 더 믿었어요. 그래서 홈즈한테로 이제 다시 얘기해보게끔 돌려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홈즈와 써니 발와니로부터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요. 퇴사를 하겠다는 결심에 이릅니다. 그래서 퇴사를 하겠다고 갔더니 서약서를 하나 받게 돼요. 그래서 전편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사의 길을 막고 직원들끼리는 내부 소통도 못하게 메신저를 막아놓고 부서별로도 직접 보고만 하게 했다. 그래서 정보를 완전히 통제했다. 그러면 퇴사한 직원들은 좀 상대적으로 숨쉴 구멍이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에도 족쇄가 있었어요. NDR이라는 건데요. 비밀 유지 서약서입니다. 보통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회사를 입사하거나 퇴사하거나 할 때 기밀 유지에 서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기술 혹은 회사의 기밀이 경쟁사로 유출됐을 때 끼칠 수 있는 피해 때문에 이걸 해놓은 건데요. 근데 이게 악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 비리라든지 내부의 되게 안 좋은 문화 이런 것까지도 같이 이제 기밀로 묶일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도 투자자와 환자들을 기만했던 테라노스가 이걸 굉장히 악용을 합니다. 타일러 슐츠에게 네가 그만둬도 회사에 대한 비밀 유지를 지키지 않으면 고소가 들어갈 거다. 이런 뒷배경에는 굉장히 유명한 로펌이 있었어요. 보이즈 실러 플렉스너라는 굉장히 악명 높고 한 번 물었다면 절대 지지 않고 패소하지 않는 그런 로펌이었던 분이 많은 일들이 이제 두려워서 고발을 못하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이제 존 캐리로 기자가 2015년에 취재를 시작합니다. 타일러 슐츠가 제공한 이메일도 있었어요. 이걸 알게 된 혹은 낌새를 눈치챈 테라노스가 끈질기게 이제 공격을 합니다. 기밀 유지 서약서를 다시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또 한 줄을 덧붙여요. 폭로자들의 명단을 모두 밝히겠다. 여기에 서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타일러 슐츠가 끝까지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지 않는 대신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됐고 4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한 5억 가까이를 써야 했습니다. 막강한 재력과 로펌을 앞세운 그런 빅테크를 상대로 일반 직원들이 쉽게 내부 고발을 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법적 공방을
혹시나 재정적 여유가 있어서 하더라 치더라도 이걸 감당하려면 일상생활이 마비가 되고 커리어가 끊기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페이스북에 내부 고발자가 나왔어요.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에게 끼치는 악영향을 모르쇠야 하고 있다. 이런 페이스북 파일을 공개한 프랜시스 하우겐인데요. 최근에 이제 NIT의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의 재정 상태는 현재 어떻습니까? 하니까 그 하우겐이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미래까지는 괜찮다. 왜냐하면 제때에 암호화폐를 샀다. 암호화폐가 어떻게 보면 그런 소송 여력을 만들어준 거죠. 그렇지만 하우겐처럼 모든 이들이 다 재정적 여유가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재정적 여유가 있다 해도 법률 자문, 홍보 자문 이렇게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우겐의 법률 자문은 실제로 공유경제 개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로렌스 레시가 하버드 로스쿨 교수가 맡아주고 있고요. 또 하우겐 홍보를 담당하는 이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공보 담당이었던 빌 버튼이 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베이 창업자였던 피에르 오미디아가 젊은 나이에 수십조 원의 돈을 벌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 만든 오미디아 네트워크가 지원하는 위슬블로어 에이드, 내부 고발자 구호단체 이런 데에서 이제 좀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규제기관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내부 고발자가 되면요. 기업의 부정행위로 이제 SEC가 벌금을 걷잖아요. 이걸 일정 비율을 내부 고발자에게 줍니다. 그러면 많게는 수백만 달러까지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내부 고발자 프로그램의 원조라 불릴 수 있는 법이 있어요. False Claims Act인데요. 이게 제정된 게 무려 1863년이라고 합니다. 보상체계에 대한 근간도 마련돼 있고요. 또 오바마 행정부 체제, 그러니까 2008년 이후부터 빅테크의 힘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취임했던 메리 샤피로 SEC 위원장이 보상 제도를 더욱 더 활성화시켰다고 합니다. 1986년부터 2018년까지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된 보상액만 590억 달러에 달해요. 하나로는 70조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거액 같지만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다 걸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공익을 제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남은 인생을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비교적 사회적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도뿐만 아니라 내부 고발자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문화도 되게 주목할 점이 많아요. 타일러 슐츠와 함께 내부 고발을 했던 에리카 청 같은 경우는요. 2019년에 이제 Ethics in Entrepreneurship 이런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경영자들과 테크 노동자들을 위한 윤리 상담, 윤리 조언 이런 부분들을 해주고 있고요. 또 2020년에 핀터레스트 안에는 인종차별이 심하다. 이런 내부 고발을 했던 이페오마 오조마 같은 경우는 테크 노동자들을 위한 내부 고발 핸드북을 배포해요. 기자들을 상대하는 법, 또 법무법인 어떻게 만나서 접촉을 하는지, 그리고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안내를 합니다. 이게 일반 블로그에선 찾을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즈마 같은 경우에는 The Silenced No More Act,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해요. 그래서 이 법안이 실제로 지난해 말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의해서 서명이 됐고요. 올 1월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NDR로 인해서 기업의 비리나 폭력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입을 닫아야 했던 개인들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내부 고발을 겪은 이들이 실리콘밸리를 떠나지 않고 또 이곳에 남아가서 다음 세대들이 좀 험난한 싸움을 하지 않도록 또 내부 고발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국에서도 많이 생각해 볼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